일상과 문장 사이 132페이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의 유무와 상관없다. 5살 때쯤인가 대구 효목동에 살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부모님이 이사하기 전까지 나는 그 주택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까지 마쳤다. 옥상과 작은 정원까지 달린 집이었다. 대문을 열면 계단을 올라 현관에 이른다. 높은 집이었다. 아래쪽에 2개의 살림이 따로 있었다. 월세 또는 전세로 사람을 들였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 집에서 살았다. 금수저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부족함 없이 자랐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다는 사실은 내게 장점 하나와 단점 하나를 갖게 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딜 가나 자신만만했다는 사실이다. 기죽지 않았다.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고 타인의 지적이나 험담에 흔들리지 않았다. 학창시절 친구도 관계도 원만했고 군대와 사회생활 초년기에도 이런 성격 덕분에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단점을 말하자니 한숨부터 나온다. 나는 위기에 약했다. 위기에 처한 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나는 위기를 극복할 만한 정신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6개월 만에 내려앉았고 손쉬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돈만 빌렸다.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마련하고 고생을 해야 했다. 고생한 적 없으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하루하루 밑빠진 덕에 물만 붓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 역경을 딛고 올라선 사람은 추락할 리도 없지만 설령 추락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어려움 없이 위쪽에 선 사람은 예외 없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누군가 나한테 언제 어른이 되었냐고 물은 적이 있다. 출소하고 나서 막노동판 전전하며 갖은 고생 다 하면서 나는 그때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다. 어른이라는 말의 정의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어른이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똑바로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피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2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머리 굴려가며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지름길보다 정도를 기꺼이 택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일당으로 받은 9만 원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어린 아들 앞길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다. 전세, 월세 살아본 적 없었던 우리 가족은 졸지에 엄청난 담보가 잡힌 하우스 푸어가 되고 말았다.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했다. 사는 게 아니었다. 그때부터 희망이란 말을 싫어하게 됐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무슨 연병할 희망. 나는 죽기 살기로 막노동을 했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고질병이었던 피부 만성염증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면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나는 평생도록 벽돌을 나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문득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허망한 기대를 품기도 했다. 날개를 달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나는 추락하고 말았다. 사실은 내게 주어졌던 각오, 모든 삶의 순간들이 축복이었고 행운이었다는 것을 나는 추락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시원한 물 한 잔이 더 없이
소중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추위를 녹여주었다. 바람 한 점, 말 한마디, 고추장 한 숟갈, 시간의 흐름, 일할 수 있는 날의 기쁨,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었다. 삶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쓰고 싶은 마음도 더해졌다. 책을 출간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순간의 감정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함께 글을 쓰게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싶었다. 여러 가지로 다행인 인생이다. 이른 나이에 추락의 경험을 갖게 된 것도 다행이고, 감옥에 가서 삶을 통째로 다시 쓰게 된 것도 다행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도 다행이고, 빗방울 하나 귀하게 여기게 된 것도 다행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지금이 가슴 떨리게 행복한 것도 다행이다. 인생에는 비상도 있고 추락도 있다. 날개 여부와 상관없다. 노력의 정도와도 관계없다. 결과는 늘 미지수다. 과정에 의미를 두고 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다. 추락을 경험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을 향한 분노만 가득 찬다. 길은 여기서 갈라진다.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손톱 발톱 다 빠져가며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다. 승리를 지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포기가 쉽기 때문이다. 삶을 놓아버리고 술에 쩔어 회피하며 살아봤다. 참 쉽더라. 주변 사람도 세상도 모두가 나를 포기하고 나니 뭐 딱히 할 일도 없었다. 한 가지 견디기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것은 살고 싶다는 욕구였다. 나만 빼고 온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서글펐다. 내가 불쌍하고 초라하게 여겨져 참을 수가 없었다. 막노동판에서 삽질하며 웃었다. 등이 따끔거려 똑바로 누울 수 없을 때도 웃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할 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때도 희망 따위 한 줌도 보이지 않았을 때도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번 미쳐보는 거였다. 막노동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했다. 시간 돌려 다시 하라면 자신 없다. 하루 4시간 잠을 자고 10시간 육체노동을 하였다. 추락에 대한 다양한 명언도 조언이 넘쳐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것. 여기에도 예외가 없다.